여러분 안녕하세요. 샌드라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영어 표현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이 적어주신 댓글들 그리고 보내주신 이메일을 쭉 보다가 언젠가 한번은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영어 회화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점, 이게 결국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 조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전문 용어를 쉬운 영어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요. AI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샌드라튜브 구독자 선생님들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구독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전문 용어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영어가 모국어인 환자에게도 전문 용어를 말했을 때 못 알아듣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게다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런 환자들한테는 정말 힘들다. 쉬운 영어로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럴 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비주얼 에이드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림이나 사진,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신랑이 외국인인데 같이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취하신 전략이 모니터를 이렇게 환자 쪽으로 돌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을 찾으신 다음에 볼펜으로 모니터를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용어가 거의 대부분이시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림과 그리고 사진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질문을 주신 구독자 선생님만 해도요, 환자에게 쉬운 영어로 설명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신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올라왔던 댓글 중에 하나가 아마 미국에 계신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아이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 환자들은 좋겠네, 미국에서는 의료진이 그냥 뭐 알아듣든 말든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막 말해주는데 한국 의료진들은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쉬운 영어를 공부해서 설명을 해준다니 정말 복받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저는 이 댓글의 내용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또 다른 댓글 중에는 내 영어는 너무 스스로가 부끄럽다 뭐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너무 그 수준이 높아서 외국인 환자와 소통이 안 될 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공부 욕심이 많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영어를 좀 잘 하고 싶다,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웹사이트에 가서 봐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도 아직도 많이 보고 있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로 바로 NHS가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도의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는 어려운 영어가 거의 없고요. 주로 쉬운 영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NHS만큼 공신력이 있고 또 내용이 훨씬 더 많은 웹사이트로는 CDC가 있죠. 이거는 이제 미국 거죠. 그런데 여기는 NHS보다는 조금 더 전문 용어, 단어의 수준으로만 보자면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웬만한 내용을 거의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자주 참고하는 그 웹사이트로는 메이오 클리닉이라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웹MD라던가 아니면 healthline.com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도 방금 전까지 이제 편집하고 있었던 피부과, 성형외과 내용의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들에 다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또 나와 있더라도 너무 용어 중심이거나 일반인 환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일반인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레딧 같은 사이트나 아니면은 매거진, 뭐 패션 잡지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라이노플라스티 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인들은 nose job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제 자료에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리고 구글 검색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라이노플라스티에 관한 내용을 환자에게 조금 더 쉬운 영어로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 검색할 때 이거를 보통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요. What to expect 라는 이런 표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rhinoplasty 그러면은 what to expect before and after a rhinoplasty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실 구글 검색의 단점이 출처의 그 공신력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조금 단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AI가 맨 위쪽에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what to expect before and after rhinoplasty 검색을 해보니까 맨 위에 AI overview 해가지고서는 요약한 버전이 상당히 자세히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안과 의사 선생님이시다. 백내장 수술에 관해서 환자에게 좀 쉬운 영어로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hat to expect before and after cataract surgery 뭐 이렇게 쳐봤어요. 그러면 역시 AI로 된 그 요약 버전과 함께 American Society of 하고서는 여러분의 그 진료과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죠. 이런 곳에 가서 영어 표현을 참고하시면 내가 아는 이런 전문 용어들을 이런 쉬운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또는 뭐 너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다면 그때 이제 AI 툴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뭐 그 노트북 LM이나 이런 툴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쭉 사이트들을 쫙 링크를 걸어놓고 요거를 요약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잘 이용하시는 챗GPT 같은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병원에 비치해 놓을 브로셔라든지 캐탈로그 같은 거를 만드실 때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렇게 오히려 문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런 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툴을 조금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번역 앱에 조금 지나치게 의존하시는 거에는 살짝 반대 입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영어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번역해줘 라고 한 문장씩 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조금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럼 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이런 AI 툴을 단순 번역기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환자한테 말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쉬운 표현들을 평상시에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문장이나 표현들 위주로 쫙 정리를 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직접 어떤 휴먼 터치가 들어간 그 환자가 처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말로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뭐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직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 마지막 남은 부분이 여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랜 기간 사람 대 사람 간의 이런 대면 진료를 통해서
통해서 쌓아왔던 배경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잘 활용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게 무엇이고 앞으로 예상할 게 뭐가 있고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옵션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펼쳐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스마트하게 AI 툴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왜 할까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정말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어 때문에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다 정말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영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시거나 너무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낮게 평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영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제가 영어 전공자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배워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완벽한 의사소통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발음이 너무 막 구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요, 유럽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도 다 발음 이상합니다. 호주 사람들도 영어 발음 다 이상해요. 하지만 다 의사소통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어 회화는요, 자신감이 99%입니다. 기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 위주로 탁탁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그런 자신감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그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저한테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의사 선생님 두 분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께 학교 다니실 때, 그러니까 의대와 간호대 다니실 때 학교에서 임상영어 시간이 있지 않았냐, 그 수업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셨냐 이런 걸 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공부하신 교재를 저한테 막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교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일본인 저자가 썼다는 거였어요. 일본인 저자가 쓴 임상 영어 책이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책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 표현들이 나왔던 거구나. 이래서 학교에서 배우시는 영어 표현하고 실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외국인 환자들, 그것도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자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영어가 생각만큼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특히 제가 추구하는 환자가 한 번에 딱 알아듣는 그런 쉬운 영어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조금 더 환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영어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료 보시거나 일하시다가 궁금한 표현이 있으시거나 제가 특별히 더 도와드릴 부분이 있거나 저한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제가 구독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선생님께서 선생님 영상에 AI가 읽어주는 목소리보다 저는 샌드라 선생님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더 목소리를 예쁘게 가다듬어서 복습 구간이나 이런 데도 제가 제 목소리로 조금 더 휴먼 필이 느껴지는 그런 복습 구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의견 반영 잘합니다. 무슨 옷은 입지 마라, 무슨 옷을 입어라, 이런 것도 잘 반영하니까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곧 다음 강의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